안녕하십니까. 무형자산 공간입니다. 오늘은요, 권영세 비대위장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하겠다. 이건 진짜 잘하는 거죠. 유산 취득세로 상속세 체계 전환하겠다. 이것도 잘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돼야죠. 아니, 배우자가 같은 세대인데, 응? 어머니, 아버지 같은 세대인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상속세 내고, 또 그 재산을 또 배우자에게 넘겼는데, 또 돌아가시면 또 상속세 내고 두 번 상속세를 내야 되고 이건 다 응? 재산 몰수세 아니에요. 그 있는 재산을 국가에서 다 가져가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실제로 따져보면. 그런데 이거를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체계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것은 유산을 받는 사람이 거기에 비율대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거죠. 이거는 다 선진, 일본도 그렇고 다 선진,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유산 취득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산 취득세로 바꿔야 되고 배우자 간 상속세 지금 5억으로 돼 있는 거 5억 넘으면 다 상속세를 내야 돼요, 배우자한테. 지금 5억에서 30억으로 돼 있지만 5억 넘으면 이렇게 비례로 상속세를 내는데 이거를 지금 전면 폐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30억을 갖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이것을 어머니에게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금 한 푼도 안 낸다. 단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 그때 유산 취득세에 의해서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세제 기준에 따라서 상속세를 내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배우자 간 상속 이거는 부이전이 아니다. 아니 엄마 아빠 양쪽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응? 상속세를 낸다는 거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응? 아버지 돌아가시고 6개월이나 1년도 안 돼서 또 돌아가시 그건 또 해야 돼. 이것이 문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잘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관계없이 집을 팔 일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어머니가 돌아가시든 누구 명의로 돼 있든 그냥 그 세대분은 살고 계시다가 다 돌아가시면 부동산이든 뭐든 남는 전 재산을 어? 상속세, 유산 취득세 기준에 따라서 부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야당에서 추진하는 상속세는 약간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늬만 상속세 개편이지 이재명은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구호 욕구를 국민에게 알려서 자기의 어떤 지지층을 좀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속셈밖에 안 된다. 무늬만 상속세 개편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5억 기본공제를 5억을 8억으로 그거 해봐야 돈 가치가 워낙에 떨어져 가지고 20년 전에 그 상속세를 5억을 8억으로 올려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배우자로 넘어가는 돈에서 또 상속세를 내야 되고 또 돌아가시면 또 내야 되고 이게 두 번 내게 되는 거고 이거는 무늬만 상속세 개편이고 국민들에게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구호다. 이거는 정확히 맞다. 공감을 합니다. 이거는 꼭 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권영세 비대위장 꼭 약속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걸 또 이재명 비롯해서 야당이 얼마만큼 또 이걸 반대할지 그것도 문제죠. 물론 뭐 말로는 우클릭하지만은 실제 행동은 좌클릭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다 믿지 않지만 왜 이렇게 지지가 높은지 그것도 참 연구 과제예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장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하겠다. 이건 뭐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대부분 다 이렇게 전면 폐지가 돼 있죠. 상속세 안 내는 국가도 OECD의 그 절반이 넘어요. 국회에서 지금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돈이 그걸 세대 간 이전이라고 해서 상속세로 하는 건 이게 약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 아예 어머니 돈이나 아버지 돈이나 이렇게 했다가 같이 세대로 재산, 땅이든 부동산이든 같이
공유가 돼야 되고 그 세대가 끝나야지 왜 응?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합니까? 그러다가 또 6개월 있다가 응? 어머니 돌아가시면 또 내야 되고. 권 위원장은 또 상속세 체제와 관련해서 현행 유산세 취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내는 유산세나 유산 취득세 방식이나 세금은 내야 되지만 방식은 틀린 거죠. 유산세 지금 현재 유산세인데 이건 돌아가시면 전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재산에서 얼마냐? 지금 현재 기본공제 5억입니다. 5억. 배우자가 없으면 5억 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돼. 상속세. 지금 5억 넘으면 배우자가 없을 때,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기본공제 자녀 기본공제 5억, 배우자 기본공제 5억 해서 10억. 배우자가 있을 때는 10억이고 배우자가 없을 때는 5억 넘으면 상속세를 내고 그 다음에 상속세를 낸 다음에 자신들이 갖도록 되어 있는 게 지금 유산세 방식인데, 유산 취득세 방식은 뭐냐? 자녀가 셋이면 셋 나눠 갖고 5억이면 5억이 더 나눠 갖고 그거에 따라서 셋이 나눠 가진 금액 2억이면 2억씩 이렇게 2억 1억 나눠 받아서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유산취득세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받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받는 만큼. 그러니까 그걸 기준을 어떻게 이제 맞느냐에 따라서 많이 받으면 많이 내고 적게 받으면 적게 내고 안 받으면 안 내고 상속 얼마만큼 하더라도 안 받으면 이런 기준으로 체제를 바꾸겠다. 이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당연히 이렇게 바뀌어야죠. 지금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 지금 우리나라는 세금을 징벌적으로 특히 전 문정부에서는 완전히 징벌적으로 부자는 징벌적 세금으로 뭐 말도 못하죠. 주택에 대한 뭐 양도세 이런 것들은 그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부장적 사고 방식에 매몰돼 있다. 그래서 민주당 상속세 개편안은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금액을 높이는 걸로 나왔었죠. 기본 자녀공제 8억, 배우자 공제 10억. 그래서 18억을 공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18억 재산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그걸 어머니한테로 넘어갈 때 어머니한테서 10억 넘어가는 거는 또 공제를 10억 가준다 하더라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되고 자녀한테도 8억. 그래서 18억. 근데 배우자가 없으면 8억 넘으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죠. 8억 넘으면. 배우자가 있을 때 18억이 공제가 되는 것이고 배우자가 없으면 8억. 그런데 지금 유산세로 이렇게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고 배우자 간 상속세 이걸 없애버리면은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그냥 그대로 배우자한테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배우자가 돌아가면 내는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 이런 인식을 좀 주기 위해서 무늬만 개편한 그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 국민의힘에 반대하면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넘기겠다. 이런 폭고 본능 그야말로 막가파식이 아닌가. 지금까지 28번에 거쳐서 줄타랙으로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그거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 일 못하게 하고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내막을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선전용 가짜 개편안 이거 반드시 막아내고 진짜로 된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공감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이재명이 해주는 그 개편안이 좋다 이렇게 국민적 공감대가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본질을 잘 이해를 해야 그 국민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참 이재명 표가 그렇게 높은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